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왼쪽을 돌리면 이 바늘이 찍힌 점이 딱 고정점이 되고 반대쪽이 이렇게 회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가 기준이 이제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슈터디입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뭐냐면요, 굉장히 많이 쓰이는 도구 중에 자유 변형 툴이라는 게 있어요. 컨트롤 T를 누르면 나오는, 이 컨트롤 T가 컨트롤 Alt T로 단축키가 바뀌긴 했는데요. 자, 이 도구를 많이 사용은 하는데요, 보통 별 생각 없이 컨트롤 Alt T를 눌러가지고 회전을 시키거나 그냥 뭐 크기를 줄이거나 이런 식으로만 사용하시는 분이 대부분인데, 여기에도 알아두면 굉장히 좋은 팁이 하나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것과 함께 자유 변형 툴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을 하는지 이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새로운 빈 도화지를 하나 생성을 했고요. 여기서 아무 사진 하나 불러와 볼게요. 자, 저번에 이 픽사베이를 불러오는 거 제가 가르쳐 드렸죠. 요 아이콘이 새로 생겨서 여기를 누르면 무료로 쓸 수 있는 픽사베이 사진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와우. 자, 이런 새 사진을 제가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자, 이 픽사베이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많이 쓰다 보니까 요즘에 굉장히 많이 좀 버벅거리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무료로 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희생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무료니까요. 자, 여기 사진을 불러왔고요. 여기서 사진을 살짝 줄여볼게요. 이렇게 줄일 때도 컨트롤 Alt T 자유 변형 툴을 쓰는데요. 컨트롤 Alt T. 자, 그리고 Shift를 누르고 이렇게 줄이면 네, 이렇게 정 사이즈로, 그러니까 비율의 변화 없이 이렇게 줄일 수 있거든요. 자, 여기서 보통은 이렇게 줄이거나 늘리거나 또는 뭐 회전을 주는 요 정도 용도로만 쓰기는 하는데요. 요거보다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컨트롤 T를 누르고요. 오른쪽을 선택하시면 이 왼쪽 위가 기준이 돼서 여기가 고정이 돼서 이렇게 줄고 늘리고 해요. 반대로 왼쪽 위쪽을 선택을 하고 Shift를 누르고 당기면은 아마 오른쪽 아래가 고정이 될 거예요. 그리고 더블 클릭. 네,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기준점이 앵커 포인트 반대쪽에 위치한다는 거, 그거를 알아두시면 좋고요. 이번에는 이 가운데를 기준점으로 제가 한번 잡아볼게요. 그럴 때는 Shift, Alt를 누르고 양 모서리를 이렇게 잡았다 당겼다가 밀었다가 이렇게 하면 마치 컴퍼스를 콕 집어넣고 양쪽을 늘리는 것처럼 이렇게 돼요. 자, 다시 컨트롤 Alt T. 제가 화면을 좀 확대를 해볼게요.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작은 네모칸이 있죠. 요 포인트가 있는데 요거를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요게 뭐냐면 기준점이 되는 그런 포인트거든요. 옛날에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그 컴파스자 있죠. 젓가락처럼 이렇게 벌려가지고 한쪽은 연필 꽂고 한쪽은 쇠심으로 되는 거예요. 이 바늘 같은 거를 콕 집을 수 있는 그런 표현을 요 사각형 점으로 표현을 한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은 이게 가운데 있으니까 회전을 할 때 이 가운데에 바늘이 찍혀 있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회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운데에 있는 포인트를 갖다가 제가 오른쪽으로 한번 당겨 가지고 여기를 바늘을 딱 찍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왼쪽을 돌리면 이 바늘이 찍힌 점이 딱 고정점이 되고 반대쪽이 이렇게 회전이 되는 거예요. 자, 반대로 이 포인트를 오른쪽 위로 옮겨 볼게요. 자, 그리고 한번 회전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왼쪽 위, 이 왼쪽 위네요. 왼쪽 위가 고정 포인트가 돼서 이렇게 회전이 됩니다. 요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자, 이거를 어떻게 응용을 하면 좋을지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자유 변형 툴의 원리와 기본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으니까요, 이번에는 그거를 가지고 조금 더 응용하는 걸 배워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미리 이렇게 샘플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자, 여기에다가 페인트 브러쉬를 하나 불러와서 이쪽에다 자연스럽게 합성을 좀 할 거예요. 자, 페인트 브러쉬가 있고요. 자, 요거를 레이어를 이렇게 끌어갖고 샘플 도큐멘트 쪽에다 이렇게 갖다 놓을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위치를 잡고요. 자, 그런데 이 페인트 브러쉬가 수평이 아니고 옆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네요. 이럴 경우에 보통 우리가 작업을 할 때는 컨트롤 Alt T를 눌러갖고 내 모퉁이를 클릭해서 눈대중으로 이렇게 대충 이렇게 맞추잖아요. 이렇게 눈대중으로 하다 보면 물론 맞을 수도 있기는 한데 조금 귀찮기도 하고 정확히 맞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이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팁을 사용하면 좋아요. 자, 우선
어디를 기준으로 맞출 건지 먼저 정하셔야 돼요. 잠깐 확대를 좀 해볼게요. 자, 이 페인트 브러쉬 왼쪽 모서리를 알파벳 A 오른쪽 아래 이 모서리와 맞출 거예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맞춘 다음에요. 페인트 브러쉬를 컨트롤 알트 T 또는 에디트의 프리 트랜스폼 요거를 딱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요걸 좀 확대를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가운데 이 포인트가 있죠. 요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콤파스 있죠. 콤파스의 뾰족한 부위, 그 쇠신 부위가 여기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요거를 갖다가 오른쪽 아래쪽에다 이렇게 딱 갖다 놓을게요. 네, 그러면 여기가 기준이 이제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 아래쪽에 요 부위를 이렇게 돌려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수평을 맞추면 눈대중으로 대충 맞추는 것보다 훨씬 정교하게 이렇게 맞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더블 클릭. 네, 이 상태에서 뭐 사이즈를 줄이든지 위치를 좀 바꾸든지요. 사이즈를 좀 작게 해볼게요. 이렇게 작게 해서 여기 쪽에다 이렇게 갖다 놓으면, 자,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의외로 이 기능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기능을 알고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열심히 공부해 보시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최대한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슈터디였습니다.